이런 어떤 지역 민심도 있고 다른 민심도 있는데 그것이 이제 국정감사에서 고스란히 질문이 되고요. 정부 측에 답변을 하겠죠. 오늘 각 당이 대책회의가 있었다고 그러는데 먼저 이 논의된 내용을 제가 질문드리면 이게 혹시 작전이 노출되는 거라서 답변하기 어렵습니까? 좀 어떤 부분 논의가 됐는지 여쭤볼게요. 우리가 뭐 세부적인 대책이나 이런 내용들을 공개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고요. 네. 근데 사실 특별한 대책이라는 게 있기가 어렵습니다. 국정감사라는 게 특히 여당은 참 입장이 난처해요. 왜냐하면 국정감사는 정부를 대상으로 국회가 국정의 문제점들을 지적해서 개선시키는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여당은 그것도 해야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또 야당이 또 너무 이제 무리하게 정치 공세를 하는 거는 예. 또 좀 뭐 바로잡아야 되고 하니까 야당은 좀 어떻게 보면 단순하고 목표라든가 방향이 단순하고 여당은 이제 양쪽을 다 해야 되니까 조금 복잡한 게 있고요. 지금 이번 국정감사는 새롭게 뭐가 나타날 게 제가 모르는 게 있으면 모를까. 네. 그렇지 않으면 그동안에 워낙 야당이 사전에 힘을 많이 빼셔가지고 뭐 추미애 장관 건이든 뭐 우리 서해 피격 사건이든 간에 너무나 많은 정치 공세를 해서 약간 재탕 삼탕 국감이 되지 않을까. 정쟁 국감이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입니다. 특별히 여당, 정부 여당이 우려하는 약점, 이른바 아킬레스건은 별로 없다. 아니요. 그건 모르는 겁니다, 원래. 예. 왜냐하면 야당 의원들이 그동안에 1년 동안 뭔가 조사를 열심히 해서 모르는 걸 꺼내와야 이게 아킬레스건이 되는 거지. 네. 아는 거는 이미 아킬레스건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가 모르는 게 나온다. 그러면 이제 저희도 좀 걱정을 하는데 저는 솔직히 냉정하게 얘기해서 국정감사에서 야당이 문제 지적하는 거를 여당이 그걸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우리 정부가 좀 더 건전해지고 건강해지도록 개선하는 그런 하나의 계기가 되잖아요. 저희 야당 할 때도 그랬어요. 예. 여당이 준비하는 마음 자세 이제 그대로 이제 관찰하신 것 같아요. 혹시 여당에서 모르는 야당 준비하고 있는 비장의 무기가 있습니까? 뭐 여당은 숨길 게 많죠. 야당이 좀 덜 해줬으면 원하고 이럴 텐데 워낙 이 감출 게 많아서 여당이 아마 대책회의하고 고통스럽지 않겠나 싶은데 지금 드러난 것만 가지고도요 참 다뤄볼 게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정권의 실정과 무능 그리고 우리 국가적 가치인 이 공정이나 정의 같은 것을 허물어뜨린 거에 대한 여당의 책임 또 정책을 네. 다뤄야 되는 여러 가지 정책 이런 부분에서 아마 저희 당은 집중하게 될 거고요. 그러면 이번에 가장 말씀하셨던 것이 실정을 짚는다는 것은 뭐 추미애 장관의 아들 뭐 관련된 거 하고요. 우리 실종 공무원의 북한 피격 사망건 등 이게 다 국방위에서 이루어지잖아요. 국방위가 그럼 이번에 가장 흔히 말하는 핫한 상임위장이 되는 건가요? 제가 볼 때는 뭐 국방위가 상당히 뜨거울 거고요. 네. 그리고 또 법사위, 우리 법사위. 추미애 장관이 또 법사위잖아요. 예. 그리고 또 강경화 장관의 그 장관으로서 책임져야 되는 그러한 부서로서의 그 또 국민들한테 요구한 것들이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한 말과 행동의 다름에 대한 여러 가지 추궁이 상당히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이 정권이 이제 굉장히 문제가 많잖아요. 지금 탈원전에서부터 경제가 망가지고 여러 가지 정책적인 측면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드러납니까? 작전이 거의 드러나는 것 같은데요. 거기 뭐 저는 이제 그건 좀 좋은 작전은 아니다. 보이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일단 뭐 이미 다 알려진 문제들이고요. 효과성 측면에서도 이제 그 좋은 작전은 아닌데 더 본질적인 거는 사실은 지금 우리가 국정감사를 통해서 야당도 대한민국 국정, 문재인 정부 국정을 흔들거나 아니면 이거를 뭐 무너뜨리는 게 목적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걸 통해서 새로운 개선의 계기를 만드는 게 국정감사의 가장 그 궁극적인 목적인데 그렇게 하려면 제일 중요한 주제가 뭐겠느냐. 저는 코로나 이후의 경제 위기라고 봐요. 코로나 이후의 경제 위기가 전 세계적으로 모든 국정과 정치의 가장 큰 이슈입니다. 네. 이게 선진국 같은 경우는 거의 국채를 뭐 100조, 200조 수준의 국채 발행을 했거나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우리는 과연 이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이 과연 이게 실업 상태로 얼마나 내몰릴 것이냐. 네. 그리고 중소기업이 이제 한계 기업들이 도산을 하기 시작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경제적인 위기 또는 그 실업의 어떤 그 실상과 전망 이런 것들을 내다보면서 여기에 대한 대책과 대응이 과연 제대로 되고 있는지 네.
이런 부분들을 따지고 논쟁하는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한 지금 국정 관련된 주제라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이 문제를 여야를 떠나서 전 야당도 다음 선거에서 이기고 싶으면 괜히 이런 정치 쟁점 가지고 맨날 정쟁만 하지 말고 이런 정말 국민들이 궁금해하고 걱정하는 이런 주제에 대해서 여당보다 앞선 대안을 제시하고 여당을 끌고 가는 그런 실력을 보면 다음 선거에 이길 수 있어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 대안은 얼마든지 저희가 준비가 다 돼 있고요. 또 내고 있습니다. 그런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여당은 아무래도 실정과 이 정권의 아픈 부분 정말 대한민국 국민 하나 지키지 못했고 특권과 반칙으로 군의 군기를 다 허물어버린 이런 엄청난 사건에서 여당은 이런 치부를 자꾸 야당이 들춰보는 것을 싫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정책국감으로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저희 당이 그런 부분을 소홀히 할 거냐? 아닙니다. 저희가 또 다 내고 있고 앞으로 더 촘촘하게 내겠다는 말씀 드리고 별로 알려진 게 없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현재 추미애 장관을 비롯해서 지금 북한에 우리 국민이 살해당한 후에 시신이 불태워지고 이러한 끔찍한 사태에 대해서 그러면 증인들을 자신 있게 나오라 그러십시오. 자신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 증인을 막는 거예요? 저는 그럴수록 야당이 제기할수록 자신이 있으면 아프지 아니하고 그렇게 당당하면 그분들 와야지요. 지금 이러한 왜 국감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정부에 무능하거나 문제 있는 것을 들춰내는 거거든요. 네. 또 대안도 우리가 야당이 내는 것이고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절 응하지 않으면서 정책 국감하자 그러면 국민들께서 그걸 믿으시겠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이 증인 출석하는 거 좀 다 막고 있어요? 아니요, 이제 증인이라고 하는 게 이제 국정의 예. 주요한 현안들과 관련해서 국정을 감사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사실은 그냥 어떻게 보면 무책임한 의혹을 증폭시키는 우리 옛날에 무슨 이제 지금 없어요. 썬데이 서울 같은 그런 주제들과 재료들을 가지고 이걸 국정감사장에서 또 국민들에게 에너지를 소모시키는 이런 식의 증인 신청이기 때문에 이제 반대를 하는 거고요. 예. 저는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정말 코로나 경제 위기가 관련해서 지금 현재 방역은 과연 이렇게까지 계속 막는 게 이게 바람직한 거냐? 또는 이걸 언제까지 할 거냐? 또는 그 이후에 닥칠 경제 위기에 대해서 의견들이 다를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실업 상태나 실업을 극복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견이 있는 여러 가지 그 전문가들을 불러다 같이 논쟁하고 토론하고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내고 이런 증인 신청이면 뭐 아프고 안 아프를 떠나서 오히려 제일 아픈 거는 그런 대목이에요. 아니 정부가 우리 성일정 의원님은 무슨 추미애 장관 건이 서해 피격 건이 이런 것들 국민들이 관심사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보다는 코로나 위기가 어떻게 경제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그다음에 이 경제적인 어려움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이게 제 1번이에요. 그렇게 되면 그런 부분 코로나 위기라든지 이후의 경제적인 어떤 수습책에 대한 그럼 주요 붙어야 될 격전지는 어디예요? 국방이나 일단 이런 기재위가 법제, 되겠죠. 기재위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정무. 금융 관련돼서 정무위가 있겠죠. 예. 그다음에 보건복지가 있겠죠. 사실은 전 상임위가 다 이 관련돼서 논쟁을 하고 대안을 세워야 되면 정말 우리가 코로나 국감이 돼야 되는데 이걸 추미애 국감, 뭐 서해 국감으로 자꾸 만들어가요. 그건 이미 다 지금까지 논쟁했던 사안이죠. 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보건복지에 다를 것이고요. 제가 정무위에 있으니까 정무위에서 우리 소상공인들이나 중소기업 어떻게 지원했는지 다 다룰 것이고요.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밤새워서라도 하겠습니다. 문제는 뭐냐? 아니 지금 추미애 장관 같은 경우 아무 문제 없다는 거 아니에요? 정상적으로 지금 휴가 나왔다는 거예요? 김정민 의원께서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정상적으로 휴가를 나왔는데 왜 전화를 합니까? 정상적으로 나올 거를 전화 안 해도 되는 걸 왜 전화를 했으며 또 추미애 장관이 정상적으로 잘 처리됐는데 아들한테 군부대 지원장교 전화를 받아서 보좌관한테 그 전화번호를 보냈습니까? 왜 카톡으로 보냅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 이러한 거를 잘 다뤄보고 문제가 없다 그러니 문제가 있다 야당에서 그러니 당직 사병했던 현모 씨를 비롯해서 지원장교 또 이철원 대령 같은 이런 증인들 불러가지고 국민들이 의혹이 안 풀렸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도록 여당이 당당하면 협조를 해야 된다. 왜 협조 안 하십니까? 제가 알겠습니다. 한 말씀만 드릴까요? 예, 하시죠. 제가요 지금 이제 우리 성일정 의원님이 정말 솔직한 고백을 해주셨는데 아무 문제도 없어요. 규정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왜 전화했냐는 얘기를 하는데 아니
아들이 군대 가 있는데 부모가 또는 가족이 휴가 관련해서 조금 더 이런 거를 가능하지 않냐고 물어보는 전화를 많이 해요. 심지어는 요새는요, 부모님들 간에 이 카톡방도 만들어서 어머님들이 카톡방 들어와서 그 부대 장교들하고 소통도 합니다. 네. 이게 지극히 이 안에서 남들이 안 받는 특혜를 요구했다거나 그걸 받았다거나 그런 걸 찾아갖고 얘기를 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그만하시고. 그래요. 지금 저 김종민 전화한 거 의원, 가지고 문제 삼으면 어떡합니까? 김종민 의원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짧게 돼요. 재반박해 주세요. 저 추미애 장관이 보좌관한테 카톡으로 알아봐라 하고 전화번호를 줬잖아요. 보좌관이 어떻게 했어요? 잘 처리됐습니다. 아드님 건 하고 카톡방으로 보고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게 문제가 없다니요? 아니, 이게 아무런 문제 없이 이렇게 됐다고 하는 게 이거 말이 됩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 여당에서 증인 협조하셔서 예, 국민이 알 수 있도록 저는 하라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래.